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이 고민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외도 극복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외도 직면 후 한순간에 허물어진 부부의 신뢰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파국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외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외도 극복을 위한 내용으로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외도 극복을 하는 부부와 둘째,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도 극복을 못하는 부부죠. 첫 번째 성공 사례에 해당하는 부부들의 경우 대단한 비법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 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부류의 부부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1. 외도로 인한 상처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 외도 관련 깊은 성찰과 통찰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 외도를 기점으로 삶의 변화와 승화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 외도로부터 회복과 극복에 대한 열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5. 추가적 외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6. 외도 극복을 위해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부부들은 비록 외도라는 참사를 겪었어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더 나은 부부의 삶을 이루죠. 그런데요, 시간이 약이러니 하면서 치료를 미루거나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며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왜 나만 노력하고 변화해야 하는데와 같은 피해의식에 빠진 경우 첫 번째 성공 사례의 부류보다 두 번째 실패 사례의 부류에 속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첫째, 외도 극복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을 위한 부부의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는 각각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몰입하고 외도 내용 탐색과 팩트체크에 집중하면서 갈등하다 보면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위한 동일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죠. 이에 말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마냥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모습에 부부는 지치게 됩니다. 여기에 불신까지 있게 되면 상대방 노력에 대한 평가절하와 불신이 가득 담긴 언행으로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죠. 따라서 외도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둘째, 외도 극복을 위한 속도감입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빨리 외도 문제 해결을 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 중에는 왜 빨리 잊지 못하느냐고 외도 피해자를 타박하거나 압박하기도 하고 외도 피해자 중에는 왜 빨리 변화하지 않느냐고 외도 행위자를 억압하고 종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속도감에 대한 부분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은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극복을 위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바빠도 서둘 것이 있고 차분히 가야 할 것이 있죠.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메어 사용할 수 없듯이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도를 통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한순간에 생길 수 있으나 이를 치료하고 회복하며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위해 조바심을 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치료와 회복,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죠. 따라서 외도 극복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속도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외도 극복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치료에는 의도와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의도가 좋고 목표가 좋아도 방법과 과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역효과,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을 맛보기 쉽죠.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에서 최종적인 것은 추가적 외도 혹은 외도 재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법과 과정을 배우며 익혀야 하는 것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외도 극복을 위한 과제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부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만 가지고 외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이 과정에서 추가적 상처와 아픔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의도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혹은 목표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다투는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 방법론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죠. 외도 극복을 위해서는 외도 내용보다 외도 생리를 알아야 하고 인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등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와 팩트체크된 외도 내용의 해석 및 평가를 두고 서로 공격과 비난, 부인과 방어를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외도 극복 방법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외도 직면 후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원한다면 외도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만이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 극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방법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산발이처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빨리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통해 부부관계가 안정화되고 부부 정서가 정상화되길 원하지만 정작 이런 소망과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권해드리기는 외도 극복을 위한 방향성과 속도감 그리고 방법론에서 취약할 경우 즉시 주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 그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은 외도가 촉발 요인이지만 외도 직면 후 고통이 유지되는 것은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현실 자각하시고 외도 직면 후 상처 치료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중요 포인트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